왼쪽 차선에 공사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우회전하는 차선에서 벗어나서 직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뒤에 오는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엄청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천만 다행인데 그렇죠. 운전자 많이 안 다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큰 소리가 들리니까 백미러로 뒤를 봤고 거기서 사고가 났구나.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근데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건가? 왜냐면 이제 비접촉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지는 알았는데 저게 나 때문에 일어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이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거든요. 네. 비접촉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한 9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을 인지했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거고요. 사고 현장을 인지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거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이 됩니다. 법적인 논리는 그래요. 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누가 나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 뺑소니 되면 우리가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면허를요 4년 동안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결격이 돼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배상 일정액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서 그 피해자의 그 인사사고와 그다음에 대물적 피해를 다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돈을 보험사에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 돈으로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 합의금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요.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다. 사고 해결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면허 엄청난 취소 일이 생기는 4년에 거예요. 면허 취소 4년에 네.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억 단위의 피해 배상액을 본인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렇죠. 일부러 한 사건도 아니고 그냥 공사 현장에서 우회전 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한 것뿐인데 접촉도 없었어요. 접촉도 없었어요, 심지어.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 날벼락이었던 거죠. 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형사 입건이 된 다음에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인지하지 못한 거를 주장해가지고 무죄를 다투자 하셔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흐르면서 그냥 인지하지 못한 걸로 주장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인지를 했는데 그게 나 때문에 난 거다라는 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주장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안 먹혀요. 예.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국민참여재판을 엄청 통해서 싸웠죠.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다퉜던 쟁점인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분이 가지고 오신 판결문에도 보면 인식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수사기관에 갔을 때부터 초기 진술부터 사고가 난 건 알았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차와 근접한 곳에서 내가 어떤 좀 특이한 운전,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걸 인지하면 법원에서는 이거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걸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서 그분이 도주운전의 혐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야만이 그렇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게 맞는 거고 다른 부분이긴 한데 만에 하나 그 피해자께서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는 다친 데 없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미리 운전자로부터 받은 다음에 나는 차량에 대한 피해는 있지만 나 스스로 다친 곳은 없으니 그 부분은 내가 제출할 게 없다 해가지고 상해가 빠지면 역시 도주운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종합보험에서 이 대물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신 지급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4년에 대한 면허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상담을 왔었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았었던 사건인데 이분은 벌써 1심 판결까지 다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상담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께서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에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사무실 몇 군데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사안이 끝난 사건이었고 저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만 믿으십시오. 이미 상담 오셨을 때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해볼 수 있는 건 1심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는 이거였거든요.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고 징역형이었잖아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그렇죠. 바꾼다던가 뭐 그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다른 사무실에서 이거 뭐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들으신 것 같길래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괜히 헛돈 쓰지 마시고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그런 이제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예,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면허 취소 4년도 문제지만 본인이 배상해야 되는 돈이 이제 1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컸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히도 그동안 급여를 아끼고 생활을 절약을 하면서 모은 돈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냥 인생에서 큰 수업료 치른 셈 치고 그 돈 지불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처음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좀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들으시고 실행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거긴 한데 사실 마음을 비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온 건데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안 되는 거 이제 이걸 포기하는 게 맞나 뭐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확실히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너무 고마웠다. 뭐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자랑이라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 이렇게 뭐 될 것처럼 얘기해서 수임료 받고 사실 그분 이미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난데 되지도 않을 사건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더 들여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거 힘들잖아요. 돈도 네. 돈이고 네. 그 희망고문 네. 더 안 좋은 거고 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죠. 네. 젊으신 분이니까.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크든 작든 뺑소니, 즉 도주운전 혐의를 받고 입건이 됐다 하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변호사 선임은 2차 문제고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는 금액으로만 1억, 본인 돈입니다. 금액으로만 1억, 그 다음에 면허 취소 4년이라는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사고라고 해도 뺑소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뺑소니입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필적 고의, 이 중요한 법리는 변호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러시죠. 네네.